여기 보시면은 소들 밥을 만드는 재료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비트, 면실, 알파파, 연맥, 플라인, 풀무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를 배합비를 해서 배합비를 만들어서 여기 빌려서 소들 내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소들한테. 여기 옥수수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사료가 들어가 있고 자동으로 들어가고. 배합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합비는 이거는 저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배합비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 마리당 한 마리당 뭐 맨실은 2.3kg, 비틀은 1.7kg 해서 70일 여기 71마리 때는 요만큼씩 74마리, 74마리 때는 요만큼씩 해서 요 양을 먹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작업한 수단이라는 그 조사료 작물인데 무게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양이 틀려져요. 급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TMR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경쯤에 한 번 부려주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비벼서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들이 먹는 그 개인적으로 따로 먹는 사료는 저쪽에 급여기가 또 있어가지고 소들 개체마다 다 먹는 게 틀려요. 적게 먹는 소, 많이 먹는 소. 배합비를 이렇게 하신 이유 같은 거 있나요? 장점 같은 거나? 배합비를 따로 하게 되면은 소 목장들마다 소들 상태가 다 틀리거든요. 건강 상태라든가 아니면 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틀리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젖소들 우유를 짜고 나면은 그 소들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정이라고 해서 샘플을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료 초대해가지고 소들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많고 이거를 그 컴퓨터 데이터가 나와서 그거를 접목으로 해서 데이터를 짜는 거예요. 배합비를. 이거는 소들을 키우는 집집마다 배합비는 다 틀려요. 그리고 넣는 것도 틀리고 양도 다 틀리고 재료가 다 틀려요. 네, 어린 젖소도 키우고 계시고 네. 성체 젖소도 키우고 계신데 차이점 있나요? 소울에? 어린 송아지들은 아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네들이 한마디로 새끼를 낳아서 젖을 낳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우들은 새끼를 낳고 우유를 내는 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소들이 다 아기를 낳아서 우유를 짜는 아이들이고 송아지들은 이따 보시면 되는데 저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2개월 안으로 다 새끼를 낳을 소들이에요. 그거를 건유소라고 해요. 건유소라고. 그럼 여기서 소 새끼를 낳게 되면은 송아지는 저기 끝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새끼 난 엄마 소들은 옆으로 가서 젖을 짜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들이 크게 되면은 저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커갖고 여기로 와서 새끼를 낳고 여기서 젖을 짜고 그리고 새끼를 낳기 2달 전에는 다시 옆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 목장만의 특별한 기술, 뭐 사양 관리 방법이나 번식 기술이나 사육 기술 중에 여기만 이제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저희는 소 우유에 이게 똥이 묻어있는 대변이 붙는 게 보이기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체결할 때 젖을 다 닦아요. 물로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서 기계를 물리고 해요. 근데 이제 목장마다 틀리고 한데 어떤 집들은 그냥 젖 꼭지만 닦는다던가 요 부분만 닦는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먼지만 털어내고 기계를 물려서 하는 집도 많아요. 기계 같은 건 혹시 어디? 예, 그것도 좋고. 저희가 우유를 짜면은 여기 호스를 통해서 여기에 꽂아두면 여기가 우유가 보관이 되는 거예요. 우유차가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우유를 가져가요. 찰규기는 이거는 헤링본이라는 찰규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 나라에는 찰규기를 하는 시스템이 헤링본, 텐덤, 로타리 찰규기 그리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로고 찰규가 5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 줄에 지금은 이쪽에 10마리, 이쪽에 10마리 들어와서 한 번에 20마리씩 젖을 짜요. 여기 짜서 요 밑에 관 여기로 해가지고 저기 아까 보이던 냉각기 저기 통으로 들어가는 거. 수정도 여기서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번식 방법, 수정 방법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들이 발정이 오게 되면은 다른 소가 그거를 냄새 호르몬 분들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승가라고 해서 소를 올라타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 얘가 발정이 왔구나 하면은 이제 시간을 바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녁에 그런 소들이 행동을 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소 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소들 요즘에 뭐 ICT 사업이라든가 뭐 현대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들 발정 관찰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발정이 오게 되면은 기계에 알람이 뜨게 돼 있거든요. 저쪽 기계에 있어서 요게 SCR 기계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발정이 오면은 그 소 번호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정 온 게 없어요. 다 수정이 들어가고 이제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계속 오면 한 달에 한 번 21일 주기 간격으로 오신다고 보면 돼요. 발정이면 여기에 소 이제 번호라든가 차교일수, 발정지수, 수정 적기. 이 수정 적기라는 거는 언제쯤 하면 좋다는 그 수치가 떠요.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 돼요. 요것도 너무 보진 않고 요거를 참고로 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고서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안 떴는데 소들이 몸이 안 좋으면 소들은 반추 활동을 적게 하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뜨면은 여기 몇 번소가 반추가 낮아서 몸이 안 좋다는 게 건강 지수로 나오게 돼요. 요즘은 기계 이런 걸로 많이 해가지고 그 기계가 소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소들 상황이 목에 보면은 네. 파란 거는 소들이 밥을 먹으러 때 자동으로 나오는 목걸이에요. 그리고 여기 차규랑 젖자로 들어올 때 그때 저 번호를 인식해서 소가 서 있는 칸마다 자기 번호가 떠요. 네, 그리고 파란 거는 소들의 인식 번호예요. 여기 안 보지 여기? 봐야 되는데. 갑자기 389라고 써져 있는 게. 네, 소 저희 목장의 자체 관리 번호. 네. 지금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왼쪽 목에 회색깔로 된 거 보이시죠? 저게 소들 한마디로 맥박 체크를 해요. 그래서 저게 만약에 뭐 천천히 뛴다. 그럼 뭐 활동량이 많이 없다. 그럼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많이 뜨고 저게 심장 박동수가 막 빠르다. 그러면은 얘가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는 발정이 왔다는 거거든요. 저기 노랑 색깔 숫자 같은 거 돌아가는데 저게 어떤 건가요? 저게 소들 브러쉬라고 해서 한마디로 왜 그 고양이나 개 키우신 분들이 막 긁어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소들은 저걸 자동으로 해요. 소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소들이 저기에 가서 어느 정도 저 소를 건드려 주면은 센서가 그걸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돌아요. 그럼 소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좋은 거는 잘 기억하기 때문에 저기에 가서 서 있으면은 시원하다는 걸 알아서 자동으로 가서 긁는 거예요. 저런 비슷하게 사양 관리하는 기술도 다른 게 뭐 있나요? 우선 계절변에 따라서 소들 안 덥고 안 춥게 하기 위해서 히터라든가 이제 선풍기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요. 예전에 저 대형 선풍기라 해서 저런 걸로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수직된 이걸로 해서 이거는 바람이 세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골고루 이게 사방으로 퍼지는 바람이라서 이게 소들 골고루 바람을 가게 해주고 운동장 요 바닥도 마르게 해준다고 해서 요즘은 선풍기 이런 걸로 많이 달고 있어요. 보시면 저쪽에 소들 사료 자동 드백이거든요. 네,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걸이에 파란색 달려있는 거 그거를 개체마다 사료량을 다 조절을 해놔가지고 그 소가 들어갈 때마다 얘는 얼마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하루의 시간을 나눠서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레를 직접 끌고 다니면서 소들마다 사료를 바가지질해서 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소들이 알아서 다 밥을 먹는 거죠. 네. 낙농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번식이에요. 새끼가 들고 안 들고 새끼가 빨리 들고 해야 번식이 제일 힘들어요. 번식이 제일 힘들고 소들 유방염이 오게 되면 그 우유는 제품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소가 분만 후에 유혈 증상 같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따로 뭐 대처하시는 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소들 평소에 TMR이나 밥을 먹을 때 거기다가 이제 첨가제 같은 것도 주고 주기적으로 소들이 문제가 있을 시에는 주사 처방을 해요. 그리고 새끼를 낳고 난 다음에 나이가 한 번 새끼를 낳은 소들은 괜찮아요. 그런 유혈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 편인데 우유가 많이 나고 살이 많이 찌고 그런 다음에 뭐 나이가 많이 들은 소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그래도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으면은 정맥으로 해서 주사를 맞춰요. 링겔 같은 거 그렇고 영양제를 많이 맞추고 요즘에는 이제 또 보러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캡슐 같은 형태의 영양소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입으로 직접 투여해서 경구 투여해서 먹여주는 그걸 하고 있어요. 약이 저기 다 있어요. 이게 칼슘 보러스, 유혈 보러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영양제거든요. 예방으로 먹이는 건데, 예, 요거를 먹이고 입으로 직접 투여해요. 기구는 요거를 해서 여기 넣고 소들 입을 벌려서 넣는 거예요. 이런 걸 해주고 소들이 몸이 새끼 나타난 다음엔 여기는 이제 영양제 위주로 해서, 네, 요거 주사를 해서 넣고 있죠. 그럼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이게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소들한테는 큰 건 쥐약이라서 열이 발생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되게 민감한 동물이라서 우유가 엄청 많이 줄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번식에 있어서 그 주기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유산도 해요. 저번에 한 마리 유산했어요. 한 마리. 그럼 혹시 이 소들 중에 가장 애정하는 소 한 마리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유가 많이 나는 소. 우유가 많이 가장, 나는 그럼 소. 우유가 가장 많이 나는 소 한 마리랑 가장 이쁜 소 이렇게 두 마리만 뽑아주시면 야, 이거 어떤 놈들이 이쁠까? 우선 이 소는 이 소가 연태까지 우유도 되게 잘 나오고 유방염이 한 번도 안 온 소예요. 네, 유량도 하루에 60kg씩 나오는 소고, 네. 한 번 짤 때마다 한 30kg씩 나온다 보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저서 짜니까. 그럼 하루면은 60kg. 얘가 점수는 좋게 받은 소예요. 몇 점이에요? 얘가 84점. 84점이 3마리예요, 3마리. 여기 옆에 이것도 얘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얘도 84점짜리. 예. 요새 우유 소비량이 더 보이는데 낙농업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힘들다고 봐요.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넘어오기도 하고 분유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따지면 농가 자체 한국에서 있는 자체 여기 생산한 거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소들이 자꾸 예전이랑 똑같이 젖을 짜게 되면은 안 맞는 게 계속 변화가 있다 보니까 소들도 그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소들은 한번 새끼를 낳고 해서 좋은 소를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몇 세대에 걸쳐야 되기 때문에 3세대를 거친다고만 하더라도 거의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리게 되면은 나오죠. 네. 그러면은 요속 나오는 속도 그리고 이제 여기 소 번호가 찍히고 얼마큼 나오는지 이제 올라가야 돼. 0.8 소 번호 한 번 더 떠주고 이 정도. 네, 이렇게 모아서 저기 냉각기에다가 거의 평균 빨리 나오는 거는 5분 안으로 나오고 정말 늦게 나오는 애들은 10분 정도 걸릴 때 있고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저희는 웬만하면 다 짤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게 다 짜게 되면은 여기가 깜빡이에요.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0.2 되면 거의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다 나왔다고 해서 자동이 탈락이 되는 게 있고 아니면 저희가 마사지를 해서 빼는 애들도 있고.
착유를 시작하기 전에 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걸 닦아내고 본래를 닦은 다음에 이 기계를 물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나면은 이거 소독제라고 해서 이거를 뿌려주거나 심지제라고 해서 꼭지를 세균 보호하게 이렇게 묻혀주는 게 따로 있어요. 유병암에 걸리면은 착유는 못하는. 그렇죠, 못하죠. 왜냐면은 우유를 업체에서 가져가면 샘플을 떼게 되는데 거기에 지방, 유단백, 체세포, 세균수 이렇게 나오는데 체세포 수가 유방염의 그거거든요. 그게 높게 되면 등급이 내려가게 되면은 우유 나가는 단가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1등급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수치를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손은 4개 젖꼭지가 있으면 여기가 유방염이 걸렸으면은 요거는 다른 바케스 착육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 착유를 해요. 네. 그럼 그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좀. 소들마다 그건 틀려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안 써요, 그냥. 딴 데는 항생제가 있어서 그 유방염 걸린 젖꼭지 해열제 같은 거라든가 소염제를 해서 좀 빨리 치료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약이 유업체에서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쓰면 안 된다고 하는 품목도 많아지고 소비자들 왜 그 항생제 뭐 물질 나왔다고 해서 뭐 예전에 고발 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소들이 면역이 생겨가지고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짜서 자연치유로 그냥 가는 아, 편이에요. 계속 짜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빠른 소는 이틀에서 3일이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정말 안 되는 소는 다음 새끼 낳을 때까지.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안 고쳐진 애들은 만성으로 바뀌어버리면서 고쳐지진 않아요.